저기요, 할머니, 여기 자원봉사자 접수처가 아닌데요? 바쁘니까 얼른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쪽은 행사 스태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인데, 혹시 길을 잘못 드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착오가 있었나 해서요. 여기 어린이 페어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접수처가 이쪽이라고 해서.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요, 잘못 들으신 건 아니긴 한데, 그게 할머니께서는, 여기 복장 규정도 있으시고 혹시 참가자 동반 서류 같은 건 가져오셨나요? 아가씨, 나는 서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그쪽 매표소에서 행사장 안쪽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일찍 오긴 했어도 확인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여기 계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보안요원 부를까요? 괜히 복잡해지면 곤란하시잖아요. 잠깐만요, 장 대리님. 괜찮으시다면 이분이 조금만 대기하실 수 있게 의자라도 드리는 게 어떨까요? 팀장님, 그냥 바로 돌려보내야 해요. 오늘 VIP들도 많이 오시고 자칫 행사 진행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됩니. 게다가 벌써 여기저기서 저분이 왜 저기 앉아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걱정 말아요. 나도 편하자고 온 게 아니니까. 혹시 다른 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이곳은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하는 구역이라 정말 들어오시면 안 됩니. 일단 밖으로 나가 계시겠어요? 우린 내부 스태프만 모여야 해서요. 그렇다면 밖에 서서라도 기다리지요. 아이들이 곧 몰려올 텐데 자원봉사자로 뭘 도우면 좋을지 알고 싶어서 일찍 온 거랍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이쪽 복도라도 잠시 서 계세. 그래도 오래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 곧 중요한 브리핑도 있고. 죄송하지만 행사 관계자 외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야 뭐 오래 서 있는 건 익숙해요. 할머니가 마련된 의자에도 앉지 않고 복도 가장자리로 살짝 비켜서자 지나가던 다른 스태프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힐끗거렸다. 새하얀 머리에 깨끗하지만 낡은 바람막이 재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분주히 움직이는 젊은 스태프들의 스마트한 복장과는 사뭇 대비되었다. 장 대리님, 저 할머니 누군지 정말 몰라요? 우리 행사 이름도 아이들이 만드는 미래 페어인데 너무 냉대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수준을 맞추려면 최소한 좀 제대로 된 스태프 복장을 갖춰오시던가 해야죠. 게다가 자원봉사면 되게 젊은 대학생들이 오잖아요. 이건 뭐 공지에도 없던 연세 많은 분이라서. 아, 솔직히 좀 난처해요. 아휴,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전화 문의했을 때 연세 드신 분도 환영한다더니 막상 오시면 이렇게 곤란해 하시다니. 아유, 요즘은 누구나 다 환영한다고 홍보하긴 하지만 실제로 맞진 않잖아요. 행사 기획이라는 게 다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할머니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조용히 벽 쪽에 기대 있었다. 허리는 꼿꼿해 보였지만 그녀가 자꾸 주변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스태프들 중 일부는 고개를 저으며 도대체 누군지, 왜 여기까지 들어온 건지 하며 수군댔다. 이따금씩 행사장 안으로 VIP 패스를 두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할머니를 힐끗 보고 무슨 일이야? 하는 표정으로 묻곤 했다. 야, 저분은 관리 대상 아니야? 뭐 잘못 들어온 분 같은데? 그러게 보안 요원이 안내했어야 하는데 왜 아직 계시지? 글쎄, 뭐 좀 곧 나가시겠지. 이런 식의 위스퍼스가 이어지며 아직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할머니의 존재는 불편한 공기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전혀 요동치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눈빛에는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머니, 저기 죄송한데 그래도 잠깐 쉬실 곳이라도 찾아볼까요? 밖에 의자가 몇 개 있던데요. 괜찮아. 나는 괜히 실내외 왔다 갔다 하면 더 신경 쓰일까 봐. 그냥 여기 서 있을게. 혹시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응, 손주가 곧 오기로 했거든. 여기서 아이들을 위해 안전교육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함께 신청했는데 좀 일찍 왔지. 그냥 이것저것 준비도 돕고 싶었거든. 안전교육이요? 아, 글쎄요. 그런 활동이 있긴 한데 전문 트레이너가 강의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전문 트레이너. 그렇겠지. 나야 그냥 뭐라도 거들 수 있을까 싶어.
죄송한데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할머니께서 주도하실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냥 편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다니까요. 무슨 역할이든 해볼게요.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요. 와,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어린 소년이 복도 끝에서 깡총깡총 달려왔다. 파스텔색 티셔츠 위에 행사 명찰을 달고 손에는 도화지와 색연필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던데요. 진우야, 벌써 왔구나. 너도 여기서 도와줄 거라 했지. 나도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이 조금 곤란해 하더구나. 아, 죄송합니 우리 할머니가 원래 이런 데서 봉사하는 걸 좋아하셔서요. 손자 따라오셨는데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우야, 괜찮다. 우리가 어떻게든 할 거야. 여기 분들이 아직 날 잘 모르시니까 좀 놀라신 거겠지. 손주분이세요? 귀엽네요. 그런데 오늘 행사 주제가 아이들이 만드는 체험형 전시라 많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올 거예요. 안전이나 응급처치 관련해서는 벌써 정식 교육 강사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원래 이런 쪽을 좀 아세 옛날에 재난관리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재난관리요? 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오늘 교육은 전문가가 진행한다고 들었으니까 괜찮습 굳이 오래 머무르시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가 진짜 대단한 분이라니까요. 예전에 수해 현장에도 가시고 태풍 때 이웃들 대피도 돕고. 진우야, 그만하렴. 괜히 오해만 쌓이겠다. 스태프들 바쁜데 굳이 내가 설명할 건 없지. 우린 그냥 부스에 가 있자. 맞아요. 저희는 그냥 부스에서 아이들 그림 그리는 거 도울 거예요. 할머니가 손재주도 좋으셔서 아이들 안전 홍보물 같은 거 같이 만들 생각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나가주셔야 해요. VIP들도 돌아다닐 예정이라 혼선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할머니, 근데 왜 저 사람들이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우야, 그분들도 일하느라 많이 바쁘고 긴장해 있겠지. 또 오늘 행사가 큰 규모라 보니 내가 낯설게 보일 수도 있고. 난 속상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들 눈치를 줘요. 괜찮단다, 항상. 이런 행사엔 이미지나 규칙이 중요하거든. 할머니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 아니에요. 할머니는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언제나 도움 주고, 동네에서 무슨 일 생기면 앞장서고. 고맙다, 진우야.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할 테니까. 그럼 부스 정리부터 도울까요? 아이들이 와서 그림 그리기 전에 자리도 닦고 색연필 잘 놓아두고. 그래, 그러자.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스태프분들께 부탁드리자. 어? 거기 할머니,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행사장 안쪽을 돌아다니던 장 대리가 언뜻 보니 할머니가 자리에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 색연필이랑 도화지 박스가 난장판으로 쌓여 있어서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금방 몰려올 테니 안전하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해요. 괜히 다치시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정도 박스 옮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모퉁이에 걸려있던 전선이 위험해 보여서 테이프로 고정해 두었어요. 전선? 아, 거기 덜렁거리던 거요? 조금만 기다리면 전문 스태프가 처리할 텐데. 미리 손대시면 곤란하죠. 내가 전기용 테이프를 늘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임시로 막아둔 거예요. 누가 발에 걸릴까 봐. 정말 별일을 다 하시네. 아무튼 조심하세. 행사 진행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 혹시 또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정말 내 말은 듣는 건지 모르겠네. 주변에 서 있던 스태프 몇몇이 이런 장 대리의 말투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겉으로는 규칙을 강조하지만 실은 연로한 분이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괜히 내쫓으려는 기색도 엿보였다. 저기,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혹시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 여성 스태프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행사 일정과 인원들을 점검하던 중이었던 모양이다. 어디서 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TV 같은데 나오셨던 분인가요? TV라. 글쎄, 예전에 인터뷰 같은 건 좀 하긴 했는데.
오래전이라 잘 모르겠구나. 인터뷰요. 혹시 대형 태풍 때 재난구조를 총괄했던. 아, 내가 헷갈리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혹시 오명자라고. 아니신가? 할머니는 웃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답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어르신일 뿐인데 뭘 그런 걸 궁금해하니? 어? 저 혹시 진짜 그분 맞으세요? 부산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셨던. 꽤 유명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가? 나야 그저 옛날 얘기라 머릿속에서 지워졌어.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장 대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됩니. 그런 분이 왜 여기 이런 차림으로 와 계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이라면 연세도 훨씬 더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여쭈어 보니 72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맞아요. 72입니. 그 재난본부라는 데서 일했던 건 꽤 오래전이고요. 설마 진짜세요? 여성 스태프는 놀라서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인터넷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예전에 태풍 무차가 왔을 때 대피 지휘하셨던 전직 전문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설마 장 대리님 검색 한번 해보면 되지 않나요? 옆에 다른 스태프가 이 대화에 호기심이 생긴 듯 스마트폰을 꺼냈다. 괜찮아요. 내가 유명하다면 유명했겠지만 그건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죠. 잠깐 여기 보세 오명자 전 부산 재난관리과장 19년 태풍 피해 최소화 공로로 표창장 수여. 사진도 있어요. 어머, 이분 사진하고 지금 할머니 얼굴이 정말 닮았어요. 아니, 이건 거의 똑같잖아요. 장 대리는 그 화면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사람은 나이 들면 누구나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사진도 화질이 안 좋고. 아니, 자세히 보세 눈매가 똑같아요. 지금 할머니가 바로 그 오명자 전 과장님 맞습. 아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뵙다니. 잠깐만요, 이분이 진짜 과거 재난 전문가라면, 왜 지금 아무런 소개도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로 오셨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될 것까진 없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은퇴 후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공식 초청을 받아도 모자랄 뿐 아닌가요? 왜 굳이 여기서? 주변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몇몇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잇따라 검색해 진짜다. 사진하고 대조해봐. 똑같아 하며 수군댔다. 할머니는 여전히 부스에서 아이들이 쓸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곤 멋쩍게 웃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그냥 도울 일이 있나 하고 왔을 뿐이야. 말도 안 돼. 이건 무슨 상황이지? 장 대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정말 저 할머니가 그 재난관리의 전설이라는 분이라고? 전설은 과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을 뿐이지. 근데 자네가 그렇게 여기 수준이 있으니 나가라고 했으면 그건 좀 과한 처사가 아니었어. 아니, 저는 규정과 운영 방식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아닌 분이었다는 점이. 음,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인 VIP들은 부산시 관공서 쪽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아마 그분들 중 저 어르신을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장대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설마 정말 같은 분이라면 왜 아무도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지? 본인이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봉사하러 온 거지. 과거 경력 자랑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이게 문제가 되면 어쩌죠? 우리가 명예훼손을 한 건 아니겠지만 괜히 행사에 누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누가 되긴. 일단 사과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오히려 잘 되면 좋겠는데요. 재난안전 전문가가 계시니 아이들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풍성해질 수도 있고 장 대리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깊숙이선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까지 할머니께 무례하게 군 게 미안하긴 한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꾼다는 게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 어르신이 태클 것일 분은 아니에요. 아까부터 묵묵히 도우시는 모습 보니까 참 착하신 것 같고 행사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어린이 체험 부스를 찾는 가족들이 몰려들었고 부스 곳곳에서 만들기 체험과 그림 그리기가 한창 준비되었다. 할머니는 색연필을 나눠주고
도화지를 정리하며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거기 조심해라. 바닥이 좀 미끄럽다. 이쪽 통로는 유모차가 지나가기 좁으니까 좀 옆으로 비켜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해주면 더 재밌어 할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꽤 현장감 있게 들렸고 스태프들은 그 모습이 점점 신기해졌다. 우리 할머니 원래 현장 감각이 뛰어나시다니까요.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옆에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전문가 같아 보여요. 장대리 역시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처음부터 너무 편협하게 봤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다가가서 사과의 말을 건네기에는 아직 쑥스럽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참에 예보에 없던 비구름이 부산 바다 위로 치솟기 시작했다. 원래 약간 흐린 날이라는 예보만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비가 내릴 기미가 보였다. 어라, 비가 올 것 같네. 근데 이건 보통 빗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스태프들 중 한 명이 창밖을 보며 외쳤다. 기상청에서 갑자기 호우주의보 발령이 났대요. 바람이 곧 강하게 불 거라고 하네요. 천둥 번개도. 아이들이랑 부모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행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야외 부스들도 설치돼 있는데 빨리 철수해야 하나? 행사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바람이 강해지고 굵은 빗방울이 건물 유리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문득 할머니가 스태프들에게 다가섰다. 저기 지금 바로 실내 대피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야외 부스에 있는 사람들 다 안으로 불러들이고 2층 대기실을 임시 보호구역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네? 2층 대기실이요? 거긴 VIP들이 쓸 예정이었는데 지금 BP가 중요한가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위험합니? 창가 쪽 부스들도 적절히 재배치해야 할 거고요. 아, 그러면 스태프분들 전부 연락해서 야외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게 하자. 네, 야외 부스 철수시켜야 해요. 바람 더 세지면 천막 위험해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장 대리가 씁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이런 상황 한 번도 안 겪어본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줄은 몰랐네요. 할머니는 곧장 행사장의 전체 구조를 대략 살펴보더니 스태프에게 빠르게 지시하기 시작했다. 저 끝복도는 지금 막아두세 빗물이 들어오면 미끄러질 위험이 큽니. 그리고 아이들은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안내하되 부모님들과 함께 최대한 내부 계단 쪽으로 이동시키고 2층 대기실과 인접한 회의실을 열어서 가급적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며 무정의로 지시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행사 기획으로만 준비되어 있던 이들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상황에 매뉴얼이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던지는 간단한 조언이 놀라울 만큼 실용적이었다. 행사장 뒷문 쪽에 보조 전원이 있지요. 혹시 정전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두세. 그리고 누수되는 곳이 있는지 빨리 점검해야 해요. 여기 행사장 전체 구조도 없습니까? 구조도요. 아, 여기 도면이 있는데 저희는 부스 배치만 표시해둔 버전이라. 괜찮아요. 그거라도 줘봐요. 자, 지금 어느 구역이 사람들로 가장 붐비나요? 아이들 공연 무대 근처요. 거기가 유아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전부 모여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도면을 들여다보더니 스태프를 향해 또렷이 말했다. 지금 그 무대 옆으로는 창이 크고 방풍막이 튼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요원 한 명 보내서 창틀이 흔들리는지 혹은 빗물이 새는지 확인하세 공연은 즉시 중단하게 하고 부모와 아이들을 우선 2층 회의실 쪽으로 분산시켜 주세요. 네, 바로 할게요. 근데 이 지시는 제가 대표님께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긴급 상황에선 안전이 최우선임니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표님도 여기저기에서 연락을 받고 정신없을 테니 후속 보고는 차차 해도 늦지 않아요. 빨리 실행하세요. 그 목소리는 결코 거칠지 않았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스태프들은 일제히 네 하고 달려갔다 순간 장 대리는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할머니가 한순간에 행사장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청난 위엄이 느껴졌다. 할머니, 비 진짜 많이 와요. 천둥도 치고. 밖에 있는 분들
다 괜찮을까요? 진우가 불안한 눈으로 창밖을 봤다. 이미 하늘은 어둑해졌고 벼락이 치는 장면이 간간히 보였다. 괜찮을 거야. 스태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도 자리를 옮길 준비를 하자. 혹시나 저쪽 부스에서 애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달려갈 거고. 네, 할머니도 조심하세. 바닥이 미끄러워요. 고맙다. 너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혹시 저 멀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들리니? 아마 물이 새는가 본데 거기 가서 한번 봐야겠다. 아이고, 바닥에 물이 고이네. 큰일이다. 가다가 애들 미끄러지면 다친다. 몇몇 부모들이 아이 손을 잡아 끌며 불평했다. 스태프들은 뭐 하고 있나? 그때 할머니가 걸어와서 신속하게 이동할 길을 안내했다. 여기로 돌면 안전요원들이 유도하고 있을 겁니. 조금만 기다려주세. 그리고 모두 조심해서 걸으세. 아이들 손 꼭 잡으시고요. 어르신, 고맙습.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봉사자로 왔어요.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함께 힘내보자고요. 장 대리는 행사본부 쪽에서 무정의를 쥐고 허둥대고 있었다. 네, 알겠습. 지금 2층 회의실로 대피시키고 있음. 네, 예. 아, 이쪽 사무실 창문도 물새네요. 알겠어요. 금방 사람 보낼게요. 장 대리님, 우리 인원이 부족해요. 야외에서 철수하던 스태프들도 들어와서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 어디부터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휴, 머리가 복잡해 죽겠네. 아, 할머니. 아니, 과장님이시라면 뭔가 더 방법이 있을 텐데. 갓. 그때 마침 할머니가 등 뒤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무슨 문제인가요? 아, 아니, 여기가 지금 물이 새고 저쪽은 인원이 없고 정전 대비도 해야 하고. 너무 많아요. 할머니는 빠르게 본부 책상 위에 있는 시설 관리 도면과 행사 일정표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종이에 펜으로 몇 가지 목록을 적었다.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돼요. 먼저 누수 지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곳부터 대응하세. 그리고 정전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내방송 시스템이 배터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이들이 많은 곳부터 조명을 밝게 유지해야 합니. 휴대용 조명도 여기 준비되어 있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혹시나 정전되면 안 쓰려나 했죠. 필요하면 즉시 전환할 수 있게 스탠바이 시키면 됩니. 그리고 스태프들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할당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세 보세요. 지금 혼란스러운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라서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 근데 이걸 제가 실수 없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도와줄 테니 스태프들을 여기에 잠깐 모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브리핑을 할게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스태프들이 하나둘장 대리의 호출을 받고 모였다. 할머니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정확하고 간결하게 지시 사항을 설명했다. 첫째, 야외 부스 담당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바로 누수 지점과 위험 구간을 확인해 주세 보고는 중앙본부, 즉 이 장 대리님께 해서 집계가 되게 해주셔야 합니. 둘째, 어린이 공연 담당 스태프들은 공연 장비를 안전하게 덮고 무대 전원을 차단한 뒤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하세. 셋째, 자원봉사자들은 부모와 아이들의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도록 동선을 정리하고 혹시 필요한 담요나 휴지를 챙겨주고요. 넷째, 보조전력 담당은 곧 정전이 날 수도 있으니 비상발전기 점검 바로 들어가 주세요. 스태프들은 그 자리에서 네 하고 확실히 대답한 뒤 신속하게 흩어졌다. 누가 봐도 전문적인 지휘 체계가 만들어지는 장면이었다. 장 대리는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오 과장님. 아니, 할머니. 정말 다행입니.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셔서. 하고 몸둘 바를 몰랐다. 그 사이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행사장 출입문을 때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그러나 내부는 이전만큼 혼란스럽지 않았다. 아이들은 놀라 울기도 했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이 바삐 움직여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물자도 하나둘 배치되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시죠? 진우가 어딘가에서 우비를 주워와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고맙다, 진우야. 그래도 여기 실내니까 크게 젖을 일은 없을 거야. 너야말로 힘들지 않니? 아니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해도 순서가 딱딱 맞아서 오히려 편해요. 그래도 조심하세. 다리도 불편하시잖아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돌아봐야 할 곳이 있어. 혹시 저쪽 창문 옆에 서 있는 가족들 혼자서 떨고 있는 것 같던데 가서 말씀 좀 드리고 오마. 저도 따라갈래요. 할머니 혼자 가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할머니와 진우는 행사장 이곳저곳을 누비며 우산을 못 챙겨온 사람에게는 우비를 대신 건네고 아이들이 무서워 울면 다정히 달래주었다.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불친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정심이 흐르며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었다. 점차 기상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으나 행사장 내의 혼란은 할머니의 체계적인 지휘 덕분에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창문 틈새로 비가 새우며들어 물바닥이 생기는 구역이 있었다. 한쪽 모퉁이에선 바람 압력에 창문 일부가 흔들려 위태롭다는 연락도 들어왔다. 어떡하죠? 창문이 깨지진 않을까요? 다급해진 스태프가 무정의로 장 대리에게 말했다. 진정하세. 깨질 위험은 낮지만 안전 차원에서 테이프를 붙여서 보강하고 가능한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세. 혹시 깨지면 파편이 날릴 수도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네, 알겠습니다. 장 대리는 할머니가 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대응책을 세워나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할머니에게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다. 진짜 전문가 맞구나. 왜 처음엔 저렇게까지 모질게 굴었을까? 내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 하는 후회도 서서히 커졌다. 어느덧 몇 시간이 흘러 태풍 수준의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서자 행사장 안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전반적인 시설 피해는 크지 않았고 인명 피해 역시 없었다. 대부분 아이들과 부모들은 2층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행사가 언제 재개될지 궁금해하면서도 불안이 많이 진정된 상태였다. 장 대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 덕분에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겠어요. 한 스태프가 숨을 고르며 웃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다죠. 오명자 할머니 덕분이죠. 아니 오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장 대리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사실 제가 보기엔 이 상황이 끝난 뒤에 한 말씀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아직 저쪽에서 아이들 돌보시느라 바쁘시던데. 그러게요. 이따 공식적으로라도 감사를 표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 비상 상황에서 이만큼 통솔한 건 대단하죠. 조금 뒤 행사 관계자와 스태프들, 그리고 몇몇 부모들이 할머니 근처로 모여들었다. 오 과장님, 정말 고맙습.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잘 대처하실 수가 있는지 저희는 예상도 못했거든요. 한 중년 남성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유, 뭘요. 그냥 예전에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봤을 뿐이에요. 이 정도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넘겼네요. 덕분에 아이들도 무사했고 행사장도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될 듯해요. 조금이라도 수습하고 나면 저희가 따로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그냥 잘 지나가면 그걸로 됐죠, 제게는. 그런 의식보다 아이들이 다친 데 없이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사실 저희가 처음에 할머니께 매몰차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장 대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행사 이미지니 규정이니 하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무시하고. 괜찮아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는 남은 일만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일 계기로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 행사에 큰 도움 주셨다는 걸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던 부모들도 입을 모았다.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이렇게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우리 아이들 어찌할 줄 몰랐는데 할머니 덕분에 안심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할머니가 직접 얘기해주고 안심시켜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보이며 아이들이 잘 있어줬으니 다행이지요. 곧 비가 잦아들면 천천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만 잘 해주시면 좋겠습 하고 말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피곤함과 함께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뒤 폭우와 강풍이 점차 잦아들자 서서히 대피 상태를 해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스태프들은 한숨을 돌리며 아이들과 부모들을 층간 이동시켜 원래 있던 부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행사는 일시정지 상태였지만 다른 부서와 상의해 오후 늦게까지 기다려 다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 사이
행사 운영팀장은 마이크를 잡고 안내방송을 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두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전혀 예상 못했던 긴급 상황을 현장에서 침착하게 지휘해 주신 분이 계십니.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전 부산 재난관리과장 오명자 어르신이십니. 큰 박수 부탁드려요. 순간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어머니들이 감사의 표시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보였다. 할머니는 그야말로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조아렸다. 와, 대단해요. 저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 정말 영웅이네. 방송에서 본 적 있다니까.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할머니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낡은 복장으로 여기서 뭘 하러 왔나 하고 무시하던 스태프와 손님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다. 행사본부로부터 공식 VIP 라운지에 잠시 들어오셔서 쉬세 식사라도 좀 하시고 하는 제안을 받자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난 그냥 이 아이들하고 있으면 돼요 하고 뒷정리에 신경 썼다. 장대리가 다가왔다. 정말 대인 배심니. 우리야말로 이런 분을 BP로 모셔야 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제가 처음에 너무 자네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네 자리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다 지나간 일이니 그만 잊어요. 그래도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부탁 하나 하고 싶습. 혹시 오후에 행사 일정이 재개되면 아이들한테 짧게라도 안전교육을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요? 공식 강사도 준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처하는 법은 오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네, 정말 부탁드립니.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실제 재난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스태프들도 잔뜩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네, 맞아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씩 해주신 말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할머니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우리 진우도 좋겠니?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가면 재밌게 봐줄 거야? 그럼요. 할머니, 꼭 해주세. 저도 보면서 배울래요. 결국 할머니는 부끄럽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겠다고 수락했다. 행사를 재개하기 전 장 대리를 비롯한 스태프들이 행사장 중앙 무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무대에서는 마이크와 간단한 장비가 세팅되고 있었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오늘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저희가 급히 대피하도록 했는데 다들 큰 문제 없이 잘 버텨주셨죠? 여기 재난안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오명자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거예요. 박수갈차의 사이를 지나 할머니는 조심스레 무대 위로 올라섰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강단에 서 있으니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지 하며 갸우뚱하기도 했지만 아까의 소동을 겪은 부모들은 이미 그녀에게 신뢰를 갖게 된 상태였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살짝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그냥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온 사람이니 오늘 여러분이 조금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잘 대피하고 큰 사고 없이 지나갔죠.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할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집에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럼 집에 못 가더라도 우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바닥이 미끄럽고 바람에 창문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요원의 말을 잘 들어야 해요. 또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번개가 치는데 엄청 무서워요. 어떡해요? 번개가 칠 땐 창문 근처에 가지 말고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을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며 물기가 있는 곳은 피하세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짧고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하며 혹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동안 유의해야 할 점,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서로 이름을 부르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했다. 전혀 딱딱하지 않았고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가 실제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담백하게 들려주니 아이들과 부모가 모두 금방 이해하는 듯했다. 교육이 끝나자 무대 아래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아까 무서워서 울기만 했는데 할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안심된다고 하네요. 다른 아버지는 다음에 진짜 태풍이 온다면 우리도 대피 방법을 미리 준비해둬야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하나둘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오늘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 하고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그 작은 손들을 하나씩 잡아주며 네가 안 무서웠다니 다행이야. 다음에도 이런 일 생기면 겁내지 말고 잘 대처해야 해. 하고 다정히 웃었다. 행사장에서 이제 폭우가 거의 잦아들었고 일부 야외 부스는 복구가 어려워 취소되었지만 실내 프로그램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를 대하는 스태프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이 복장으로 여긴 안 됩니다. 같은 말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의 편의를 봐주고 혹시 더 필요한 게 없는지 물으며 극진히 모셨다. 오 과장님 식사라도 하러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서 계셨잖아요. 그리고 손주분도 배고플 것 같은데 저희가 식권 챙겨드릴게요. 약 드셔야 하는 거 없나요? 의자라도 준비할까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익숙지 않은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난 손주만 배불리 먹이면 돼요. 나야 물만 조금 마시면 괜찮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하루가 저물 무렵 장 대리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한적한 구석으로 모시고 갔다. 오, 과장님, 잠깐만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무슨 일이죠?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처음에 제가 너무 나이만 보고 행사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쫓아내려 했으니까요.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젠 많이 힘들어 하시네.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자네도 행사 기획자로서 책임감이 컸을 테니. 그렇지만 오늘 오 과장님이 보여주신 대처 능력을 보면서 세상에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깨달았어요. 그동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뒤로 빠져 계시는 게 맞다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조용히 봉사만 하러 오셨다는 사실도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할머니는 잔잔한 웃음을 지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물러나는 거라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내 경력이 대단했다라기보단 예전엔 그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거죠.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나 스스로도 그냥 편히 쉬고 싶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행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 손주가 이런 봉사를 좋아해. 내가 도와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니까 혹시 내 경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었죠. 손주랑 같이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고 그렇군요. 솔직히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일에 치이면서 살다 보니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대화해보니 과장님처럼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분들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한때는 젊고 일에 치이고 성과를 내야만 하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네. 근데 나이 들어보니 정말 중요한 건 안전과 함께 사는 것이더라고. 큰 성공이나 화려한 자리보다 내가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돕고 그들과 같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장대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오늘은 제게도 큰 깨달음이었습. 앞으로 저도 우리 행사에서 혹은 삶에서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편견 가지지 않고 누가 와도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마음만 먹으면 자네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오늘도 보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잡고 대처하는 능력이 좋아 보여. 단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겸손해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되지.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다. 결국 행사 담당자들은 아이들이 한창 활동할 수 있게 간단히 무대를 한 번 더 열어서 짧은 음악 공연과 만들기 시간을 갖게 했다. 바깥 날씨가 조금씩 개기 시작해 부모들도 안심하고 함께 즐겼다.
그 와중에 할머니와 진우는 부스 한쪽에서 몇몇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는 커다란 장화와 우산, 그리고 안전한 세상이라는 글씨가 어설프게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애들이 그린 거 봐요. 다 비를 무서워하는 표정인데 꼭 어딘가에 번개를 피해 도망치는 그림이 있어요. 오늘 겪은 걸 그림으로 표현한 모양이네. 이제 저 아이들도 다음번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금은 알았겠지? 네, 그리고 다들 할머니가 영웅 같다고 하던데요? 영웅이라니, 그냥 할머니일 뿐이야. 그래도 멋있어요. 조금 뒤 장 대리를 비롯한 행사 진행팀이 할머니와 진우를 정성껏 식사 자리로 안내했다. 여기는 원래 VIP 라운지였는데 이제 자리가 남아서 마음껏 편히 쓰세. 워낙 할머니가 오늘 큰일을 해주셔서. 할머니는 난처하게 웃었다. 난 그런 대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진우가 배고플 테니 잠깐 쉬어가면 좋겠네. 네, 우리 할머니 진짜 배고프실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서 계시고 연신 봉지만 나눠주고 스태프들은 따뜻한 국물과 간단한 도시락 세트를 준비해 왔다. 부모 몇 명도 감사 인사를 건네며 할머니 옆에 오더니 정말 덕분에 오늘 이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이들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 하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과 부모들은 하나둘 집으로 귀가하기 시작했다. 폭우가 거의 잦아들었고 교통도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안녕 할머니, 고마워요를 외치며 아쉬워했다. 스태프들도 이제 철수 준비를 하며 곳곳에 쌓인 물기를 닦아내고 부스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그 중에는 장 대리도 있었다. 그는 직접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지난 행동을 속으로 반성하는 기색이었다. 할머니가 다가와 수고 많았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자.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 제가 도움받은 게 훨씬 많죠. 그리고 오 과장님 덕분에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나도 뜻깊었어요. 진우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길래 그냥 따라온 건데 뜻밖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네요. 나중에 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필요로 할 때마다 불러도. 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 많이 할 예정이니까.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지만 아이들을 돕는 건 언제나 기쁘지. 장 대리는 그 말에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정말로 다음 행사 때 꼭 모시겠습.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 과장님. 행사가 완전히 정리된 후 할머니와 진우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기다렸다. 날이 개면서 부산 특유의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직 구름이 조금 남아있지만 이내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낼 것만 같았다. 할머니, 뿌듯해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그래, 나도 아이들 웃는 모습 보니 힘이 나더라. 너도 잘했어, 진우야. 다음에 또 이런 행사 있으면 우리 같이 오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힘 닿는 대로 도와주자. 그런 게 사는 재미 아니겠니? 어느덧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을 배경으로 할머니와 손자는 나란히 버스에 올라탔다. 행사장 뒤편에서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오늘의 긴박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며 저런 베테랑분이 숨어 계셨다니. 우리 정말 편견을 버려야겠어. 다음에 또 뵈면 잘 모셔야 해. 라며 서로 다짐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나이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숨겨진 재능이나 경험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버스가 출발하자 뒷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행사장 쪽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우도 창문 밖을 내다보며 할머니, 우리 다음엔 도시락도 든든히 싸와요. 오늘처럼 바쁠 때 먹을 거 없으면 힘들잖아요 하고 해맑게 웃었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음엔 도시락도 우비도 준비해오자.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버스가 부드럽게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고 비로 인해 한껏 적셔진 부산의 거리 풍경이 서서히 밝아지는 조명 아래서 다시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한편에 오늘의 소동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누군가를 외모나 나이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자주 지나치는 이웃, 어쩌면 그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재능과 경험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아마도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스토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 그리고 우리 역시 때론 누군가에게 감춰진 재능을 지닌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숨겨진 보물이 있을까요? 나이가 많거나 겉모습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사람은 없나요?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한 번 더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